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2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날짜의 한국 증시 그리고 세계 경제 동향 분석 보고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겉보기엔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 이면에는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만 보면 정말 화려했는데 뭐랄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네. 코스닥은 왜 좀 달랐을까? 또 저 멀리 미국이랑 중국은 왜 또 우르렁거리는지, IMF는 또 왜 경고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 시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서 큰 그림을 보는 시간이죠. 자, 그럼 바로 이 흥미로운 자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한국 주식시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코스피,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주춤하는 듯 하더니 결국 1.56% 상승 3,883.68로 마감했어요. 네. 이게 벌써 6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또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장중에는 3,880선까지 넘었으니까 진짜 4,000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왔을 법해요. 그렇죠. 기대감이 아주 높았죠. 이런 강한 상승세, 그 배경에는 역시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좀 좋아진 거, 그리고 특히 AI랑 반도체, 이쪽 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 역시 반도체군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대표 반도체 대형주들이 1%에서 3% 정도 꾸준히 올라주면서 지수를 확 끌어올렸고요. 여기에 또 외국인하고 기관이 힘을 보탰습니다. 각각 88억, 50억 순매수했거든요. 아,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샀군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자료 보니까 이렇게 막 지수가 오르는 와중에도 장중 변동폭이 50포인트가 넘었다, 상당히 컸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이게 그냥 쭉 오른 게 아니라 엄청 흔들렸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아, 바로 그 점이 오늘 시장을 좀 복잡하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세장이긴 한데 변동성이 이렇게 컸다는 건 투자 심리가 마냥 안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하, 실제로 자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시장에서 일단 이익을 좀 챙기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네. 그리고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나온 신용 융자 잔고 있잖아요. 이게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신용 용자잔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건데 이게 시장이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죠. 레버리지 투자는 아시겠지만 상승장에서는 좋지만 반대로 꺾이면 손실이 커지니까요. 그렇군요. 코스피의 그 화려한 상승 뒤에는 그런 불안감도 같이 있었군요. 근데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0.1% 상승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주간으로 봐도 1%대 상승에 그쳤다고 하니 코스피하고는 완전 다른 온도네요. 이건 왜 이랬을까요? 네, 코스닥은 그야말로 오늘 온도차가 명확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예를 들면 LG캠 같은 일부 종목은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분위기를 따라가는 듯 했는데요. 네. 반면에 바이오나 IT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1, 2%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건 뒤에 나올 글로벌 이슈들, 특히 미중 무역 긴장 같은 불확실성이 중소형주에 좀 더 민감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아, 대외 변수에 더 취약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코스피 대형주하고 코스닥 중소형주 사이의 격차, 이게 더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큰 잔치는 열렸는데 초대받지 못한 손님도 꽤 있었던 거죠. 아, 정리가 되네요. 그럼 오늘 한국 시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AI 반도체가 이끈 대형주 랠리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과 신용거래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코스피는 세계적으로 봐도 아주 좋은 성과를 내면서 랠리를 이어갔지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시장 안에 불균형이 그대로 드러났죠. 네. AI, 반도체, 배터리 이쪽은 분명 좋았지만 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이게 수입 물가 부담을 높이니까 일부 산업에는 좀 압박이 됐을 거고요. 환율 부담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곧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예상대로 잘 나와주면 더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지만 만약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자료에서 지적한 중국 경기 둔화나 무역 갈등 같은 외부 변수가 더 커지면 시장은 언제든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복잡한 속사정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좀 돌려서요. 글로벌 경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보내주신 자료에 IMF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내용이 꽤 비중 있게 나오는데요.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다는 건 분명 좋은 소식 같은데 동시에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게 뭐죠? 칭찬인가요? 경고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게 바로 이번 IMF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이거죠. 하방 위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다는 건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아,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네, 그 구체적인 이유로 자료에서는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또 팬데믹 이후에 여러 나라들 빚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 부채 문제를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선진국들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고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 때문에 무역 환경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부자 나라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이거 인플레이션 다시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덧붙였어요. 아, 인플레 경고까지? 네, 마치 안개 낀 도로를 조심조심 운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또 하나 눈에 확 띄는 소식이 금 가격 급락입니다.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요. 50% 넘게 올랐던 랠리가 끝났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어요. 보통 세상이 불안하면 금값이 오르는데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하다면서 금값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건 좀 의외인데요.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9.1 테러 이후 수준의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도 금 가격이 이렇게 급락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쫓으려는 심리, 즉 위험 선호 리스크 온 심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 선호요? 금을 팔고 주식 같은 걸 산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금이 금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에서 나와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을 수 있다. 오늘 코스피 강세도 이런 글로벌 자금 흐름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아하. 다만 이게 추세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현상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금값이 급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이 안전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잠잠해지나 싶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또 고개를 들고 있네요. 자료 보니까 이번엔 농산물 관세 문제로 번졌다고요? 식량 전쟁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던데요. 이건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10%에서 15% 정도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갈등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첨단 기술 넘어서 이제 식량까지 전선이 확대된 거죠. 식량까지요? 네, 이건 단순히 미중 두 나라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전 세계 식량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률 낮고 곡물 수입 많이 하는 나라한테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담이 크겠네요. 네, 이 갈등이 길어지면 양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전체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들이 정말 끊이지 않네요.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부분 업무 정지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이게 그냥 정치 싸움을 넘어서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그 여파가 이제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료에 인용된 분석을 보면 버지니아주 한 곳에서만 벌써 1만 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1만 명이요. 한 주에서만. 네. 정부 관련 계약이나 지출이 딱 멈추니까 바로 피해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미국 전체로 확대하면 2025년
고용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 당연히 사람들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나 투자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불안정하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감을 퍼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참 어려운 환경이네요. 그 외에도 자료를 보면 칠레의 담수화 프로젝트 논란, 아프가니스탄의 인터넷 차단 문제, 또 영국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를 좀 예외적으로 적용했다는 소식, 이런 좀 지역적인 이슈들도 있던데요. 이런 뉴스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럼요. 이런 개별 지역 이슈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더 큰 흐름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칠레 담수화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 심각하니까 그걸 해결하려는 좋은 취지인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소외되는 문제, 즉 기술 발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런 이면이 있군요. 네. 또 아프가니스탄 인터넷 하던 사례는 통신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다는 게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뺏고 경제활동을 막는데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인권 문제이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영국 조치는 에너지 안보라는 자국의 현실적인 이익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 제재하자는 그 공조 사인에서 얼마나 복잡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사실은 글로벌 공급망, 인권,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앞에서 쭉 살펴본 이런 복잡한 세계 경제 이슈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주춤했던 이 양극화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긍정적인 요인하고 부정적인 요인이 막 섞여서 작용한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글로벌 이슈들의 긍정적인 지지 효과와 변동성 확대 요인이라는 이 상반된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나 국제정세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는데 또 동시에 AI나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 호재나 좋은 글로벌 지표에는 또 엄청 빠르게 반응하는 특성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오늘 시장에서 부딪힌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각 이슈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건 분명 좋은 신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IMF의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이거는 그 자체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높여주죠. 그래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형주들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오늘 KOSP가 사상 최고치 3,883.68 찍는데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보고서의 다른 면, 바로 그 하방 리스크 경고는 정반대 효과를 냅니다. 지정학적 불안이나 부채 문제가 진짜 터지면 이건 바로 글로벌 교역 위축, 한국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좀 체력이 약하거나 해외 변동성에 더 취약한 KOSDX 중소형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KOSDX 약세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IMF가 경고했던 선진국의 과도한 동풀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이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요? 네, 금리 인상은 보통 주식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니까 시장 전반의 조정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금 가격 급락은 어땠을까요?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른바 머니 무브가 실제로 코스피 상승에 좀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 가격 급락은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부추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점 감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 팔고 주식 같은 위험자산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죠. 네. 이런 자금 유입이 오늘 KSPI 상승 1.56% 상승을 어느 정도는 뒷받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만약 금 가격 급락이 그냥 잠깐 나타난 현상이고
오히려 그 밑에 깔린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다면 상황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좀 약세, 달러당 1,400원 수준인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지고 이게 또 수입 물가를 올려서 국내 기업들 비용 부담을 늘리는 그런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 고조는 이건 확실히 우리한테는 악재일 텐데요. 특히 농산물 관세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 걱정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 확대, 특히 농산물 관세 부과, 이거는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1, 2위 수출 상대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 수출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만약 이걸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우리 주요 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관련 기업들 주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건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다는 점이에요. 상당한 규모로 들어왔거든요. 악재인데 외국인이 샀다고요? 에이, 설마 이게 극단까지 가겠어? 하는 기대감.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긴장이 좀 완화될 거라는 가능성에 베팅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갈등이 길어지거나 더 심해진다면 결국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 셧다운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미국 정부 셧다운 지속, 이것도 분명히 부담 요인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기능이 마비되는 건데 이게 글로벌 고용시장이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서 결국 한국 수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투자 심리에도 당연히 안 좋고요. 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IMF 성장률 상향 조정 같은 다른 긍정적인 요인들이 이 셧다운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는 상쇄하면서 코스피 랠리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재료랑 나쁜 재료가 막 힘겨루기를 했는데 오늘은 좋은 쪽이 조금 더 힘이 셌던 거죠. 아하. 하지만 셧다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계속 쌓여서 시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네요. 들어보니까 결국 이런 세계 경제 이슈들이 코스피 대형주랑 KS닥 중소형주 또는 특정 섹터와 그 외 섹터 간의 격차를 더 벌리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거라는 약간의 기대감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은 코스피 대형주, 특히 AI나 반도체 관련주 중심의 랠리를 떠받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이 그 결과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IMF가 경고한 경제 둔화 가능성, 끝나지 않은 무역 긴장, 미국 셧다운 장기화 우려 같은 이런 불안 요인들은 코스닥에 상대적인 부진을 만들거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인 조정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금 가격 급락 같은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긍정 신호일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될지는 불확실하고요. 또 칠레의 몰 문제나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 같은 그런 지역적인 이슈들도 언제든 예상치 못한 공급망 리스크나 지정학적 긴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이 지금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퍼즐 같아요.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2025년 10월 22일 한국 증시 및 세계 경제 동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코스피의 그 화려한 4.3 최고치 경신,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겹의 현실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네.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강세 분위기 속에서도 코스닥은 좀 소외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또 IMF의 경고부터 미중 갈등, 미국 셧다운, 심지어 칠레와 아프가니스탄 소식까지 이 다양한 글로벌 변수들이 정말 실타래처럼 얽혀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겉모습과 또 속사정, 그리고 이걸 둘러싼 글로벌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단순히 오늘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아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시장 흐름을 전망하고 더 큰 경제 맥락 속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이제 곧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와, 현재 시장의 감돈이 이 낙관적인 분위기를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그동안 이 수면 아래 가려져 있던 위험 요인들, 예를 들면 환율 부담이라든지 수요 둔화의 증거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까요? 시장은 과연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